저희는 지금부터 2013년 3월 13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어떤 날인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3월 11일에 임명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 내정 사실을 청와대가 발표한 직후에 국회로 인사를 와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14년 3월 13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11일 날 황교안 장관이 임명을 되고요. 자기 기억으로는 3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만난 적 없다. 그런데 만났어요. 뭘로 드러나냐? 어떻게 아십니까? 원내대표들한테 인사하고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인사하거든요. 2013년 다이어리를 기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써 있으니까 가리고 3월 13일 5시 15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기조실장 제 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방에 들렸다가 박영선 법사위원장 방 들려서 회관으로 넘어온 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3월 13일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동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까지는 박영선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어제 했고 자료도 냈는데 여기서 관건은 말이죠. 황교안 대표는 아직 반응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계속 만나기는 했는데 그날 만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났었고 그날 만났다 안 만났다에 대해서도 아직은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만났었다. 그리고 CD는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게 계속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이 이른바 박남매라고 부르는 박영선, 박지원 두 의원이 둘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 지금 다이어리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13일 날 박영선 오후 4시 40분, 박지원 오후 5시 15분. 그러니까 분명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먼저 만난 뒤에 거쳐서 35분 뒤에 박지원 의원을 만난 걸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긴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CD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보여줬다라고 그랬는데 박영선 의원이 번복을 했죠. 보여준 건 아니고 이따 존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관 임명을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 CD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차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서로가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자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라고 아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일정표에 돼 있죠. 황교안 법무장관님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십시오. 물론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날 오후에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영선 의원과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은 2014년 3월 13일 오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그날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황교안 대표는 그날 그 시각에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날 만났다고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경상남도 보궐선거 지원 유세가 있어서 아직 기자들이 그 부분을 질문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요. 뭐 언뜻 그런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이 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고 얘기를 했든 안 했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 얘기 없고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거 인지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법상에는 장관이 제청을 해서 차관 임명할 때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하고 협의한 다음에 국무총리 부서를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 당시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가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차례 3월 5일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경찰한테 동영상 있냐 하니까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임명이 강행됐고 그러고 강행된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3월 13일 날. 그날 2시에 발표를 하고 지금 4시에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께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상당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공세의 초점이죠. 장두노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SNS에 또 올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게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 그 동영상 CD 녹음 파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 부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박영선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도중에 먼저 질문했던 이용주 의원도 분명히 2월 말 3월 초에 봤다. 자기가 그 당시에 뭐 검사 시절인가 그러는데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왜 당시 인사 라인이, 민정 라인이 이런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오히려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할 때 그때도 기술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전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당시에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인사는 내 손을 떠나서 청와대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하는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논란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일정까지 얘기하면서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 증거를 또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은 이것보다도 인사검증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검찰에다가 수사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몸통이잖아요. 2번의 무혐의 결론. 네. 예. 근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사실도 몰랐다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계속 부인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미 각인된 효과 때문에 그 얘기가 의심스러운 얘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전 대처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제가 너무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